민 기자의 발칙한 브리핑. 네, 유기지방선거 아니고, 네, 10월 26일 재보선이 끝나고, 네, 뭐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이걸로 그냥 즐거워하고만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정당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정은재 기자와 전화 연결 통해서 어떤 과제가 나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은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아, 예. 네, 지금 일단은 그 한나라당 분위기 뭐 이런 것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과제가 예. 좀 있을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뭐 예. 한나라당 당연히 대충 눈치는 알겠는데요. 예.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우선은 오늘 오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어제 결과를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 소위 이제 젊은 층이 박원순 후보에게 거의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몰표를 주면서 네네. 일종의 좀 여당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그 홍준표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패했지만 그렇죠. 기초단체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치러진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단체장은 8곳에서 모두 승리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어제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졌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좀 네. 애매한 말을 했어요. 이건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좀 향후 아마도 이제 대표 자리가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 일종의 좀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발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예.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에서 이겼다라고 해도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빅매치이고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것, 특히나 여권에서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초박빙으로 이제 승부가 이루어지다가 네. 마지막에 대략 그 여권에서 한 3-4% 정도로는 지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내부적으로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7%포인트, 네. 전체 표로는 대략 한 29만 표 차이로 이제 박원순 후보가 크게 이겼는데요. 네. 생각보다 더 심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내년에 바로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투표량을 보면 강남 3구, 그러니까 네.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여기에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졌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나머지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네. 4곳을 빼면 21개 자치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는 거죠. 네네. 일종의 이거는 내년 총선의 좀 바로미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여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내년 총선 대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뭐 젊은 층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거론되고 있는 뭐 방침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의례적인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도 선거에서 패하고 나서 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네네. 발언을 내놨는데 그런 좀 의례적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번에 젊은 층 투표에서 드러났지만 어떤 20대, 30대의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불만 네. 이런 것들이 이게 단기간에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심화돼 온 양극화 현상,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에서 계속 불만들이 누적된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많이들 지적하셨지만
좀 기본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차원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침해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정권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가고 특히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는 그 내곡동 사저 문제라든지 정말 그쵸. 이 서민의 입장에서는 네.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위 이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이 권력이라는 것을 요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좀 거의 사유화해서 이렇게 네네. 좀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한나라당이 뭐 홍준표 대표가 젊은 층의 마음을 먹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뭐 사실은 뾰족한 수는 네. 쉽지 없다고 않겠군요. 보기는 예 네. 어렵습니다. 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그것도 참패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부의 이 남은 국정 활동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이 대통령은 사실은 뭐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보여줬던, 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투표소로 달려가서 투표를 하고 출근하고 또 마지막에 어제도 보면 막판 2시간에 대략 한 8.7% 포인트 정도가 네네. 투표율이 급상승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제 뭐, 소위 이제 술자리 갈 것도 안 가고, 네네. 투표로 갔다는 의미인데요. 그쵸. 이런 좀 젊은 층의 어떤 투표행렬도 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상 밖의 큰 격차로 여권이 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격파는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네.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 국정 운영에서의 어떤 좀 내임정 내지는 이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에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네. 것들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선 참 그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근데 또 반면에 여당이 패배한 건 맞지만 또 야당이 승리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선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울시장 선거 외에는 다른 지역들이 거의 한나라당에 다 넘어간 상황이라서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 야당 그 각자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당은 기초단체장 8곳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이 정치권 안팎의 좀 평가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패배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패배 정도가 아니라 대패다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기도 한데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그 기초의원들, 지방의원들에서 좀 많은 것이 좀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 동구청장 선거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네. 걸었던 그러니까 네네. 부산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 사태 등이 터지면서 그쵸. 정권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기대를 걸었는데 좀 한 15% 정도 나는 좀 큰 표 차이로 네. 결국엔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단은 후보를 내지 못했고 네. 그리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대부분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하고는 네. 호남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자력으로 당선 중 곳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민주당의 그 야권 전체 지형에서 어떤 리더십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권 네. 이런 것들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한편에서는 이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선자는 한 명밖에 내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20% 중반대의 득표력을 보여준 선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좀 야권이 그동안은 민주당이 좀 야권의 맏형으로서 소위 이제 뭐 맹주로서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의 그 야권에서의 지위가 네. 맹주의 자리가 아닌, 그러니까 야권에서 뚜렷한 리더십이 없는 그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민사회 진영 인사로서 네. 그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된 것이고요. 그런 네네. 면에서 보면 이제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박원순 후보를 외부에서 지원했던 그 혁신과 통합, 그러니까 네. 야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 밖의 외부 단체들, 이런 것들의 좀 발언권도 좀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주당, 그다음에 진보정당,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 혁신과 통합, 이런 세력들이 좀 각축하면서 향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좀 모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예. 이제 뭐 총선도 총선이지만 내년 당장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예. 궁금해집니다. 지금 사실상 예.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의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예. 돌던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세론을 사실은 꾸준히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원장이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좀 열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면서 네네. 대세론이 살짝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가 그동안 뭐 여러 선거에서 네. 선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 중심으로 치를 일이다라고 하면서 한 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번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그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선거 기간에 13일 중에서 8일을 이제 서울에서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후보 캠프에 방문해서 안철수의 편지였죠. 네.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네. 본인은 수첩 정책 노트를 자필로도 작성을 해서 네네. 좀 안철수 원장의 편지와 대비되는 박근혜 수첩을 그 나경원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격차 이렇게 좀 크게 좀 지게 되면서 박근혜 대세로는 향후 그 이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세로는 이제 없다. 이 박근혜 우세론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라는 네. 좀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지금 정확하게 뭐 내년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 본인이 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좀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사실은 이번에 일정 정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네네. 어쨌든 안원장 주변에서 네.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제3세력의 어떤 새로운 정당 창당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끊임없이 얘기되면서 내년 대선까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 그리고 또 다른 야권의 주자들 네. 이런 대결 구도, 그 속에서 박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 상당히 좀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참 여러모로 그 복잡한 선거였는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핵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인은 서울시장 선거였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국민의 민심이라는 게 네. 분명히 확인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사실은 뭐 이 국민이란 단어, 특히 이제 서민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얘기들을 일상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정치가 정말 이제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면서 어떤 실망했던 민심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권에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를 크게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아주 상당한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